12강 대학 R&D의 특허 획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가지의 특허 등록 요건을 설명드리고 대학에서 사례별로 실수하시는 부분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등록 요건 중에 첫 번째인 선출원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출원을 먼저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특허는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명의 성립성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시겠지만 특허법상의 발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명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BM 특허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즈니스 모델인 사업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특징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M 특허라는 게 있다고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이러한 비특허 대상인 사업 아이디어가 컴퓨터나 통신기술과 결합되어서 기술적 특징이 확인이 됐을 때 BM 특허로서 권리를 획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아이디어로 그냥 생각해낸 것 자체는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대학에서 발견과 발명에 대해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새로운 발견이 논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립되지 않았던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발견으로 인해서 지금도 교과서에서 나오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지만 특허로 돈 번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류 인력의 법칙을 특허를 받는다면 전 세계 온 만물이 뉴턴 거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발견 자체는 특허가 될 수 없는데 새로운 논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의 결과물이 바로 특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발견이 특허가 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대학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발견 자체만으로는 특허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발견을 발명으로 이끌어냈을 때 그 발명이 특허가 된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발견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일하게 용도의 발견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의 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용도 발명이란 이런 기존의 장치나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용도 발명은 아니고요. 화학 물질이나 이런 제약 분야에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을 때 그러한 용도에 대해서 권리를 주는 것을 용도 발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화학 구조식을 합성하셨을 때 이 화학 구조식 자체가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화학 구조식의 특허가 20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용도,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염증 질환 및 면역 질환 예방 치료제라는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을 때는 이러한 용도 자체가 권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 구조식이 새로운 경우에는 용도 특허보다 화학 구조식 자체가 권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화학 구조식 자체로 권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의 카테고리는 크게 물건 자체와 그리고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뉩니다. 우리가 논문을 특허화하실 때는 대부분 논문의 내용이 방법 특허에 맞춰져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 특허도 좋은 기술적 특징으로 권리 범위를 넓힐 수도 있지만 특허 침해의 입증을 특허권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 특허는 침해 입증이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물건과 그 물건의 제조 방법은 하나의 특허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논문이 바로 제조 방법으로 특허화될 때 물건적 특징을 도출해서 여기 있는 예를 들어 유기태양전지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권리화도 함께 하시는 것이 치매 입증, 용이성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미생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을 새로운 배지 조건에서 조건을 달리해서 새로운 미생물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미생물의 유전자 서열을 변경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미생물을 만들어냈을 때는 이러한 새로운 미생물 자체가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글로 쓰여지기 때문에 미생물이 글로 표현될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인해 미생물은 특허 출원 전에 기탁을 통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탁된 미생물의 활용과 관련된 특허법 시행령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의 보호 대상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접근하시는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이 한국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인간이 치료받기 전에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장치나 치료 장치, 진단 장치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유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 등록의 대상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까 발견 자체는 특허가 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전자 서열이나 단백질은 인간에서 이제 찾은 거기 때문에 발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전자 서열이나 단백질이 그 유용성을 밝혀낸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보호를 해주는 추세였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유전자 서열과 단백질이 어떤 암이나 어떤 병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혀내면 특허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2013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예전에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어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방암 걸릴 확률을 확인을 하고 유방 절제 수술을 하게 돼서 유명하게 된 유전자가 브라카라는 유전자였습니다. 그 브라카 유전자는 특허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브라카 유전자에 대한 검사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 브라카 유전자에 대해서 무효 심판이 청구되게 됐습니다. 브라카 유전자 자체는 발견이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무효 심판 청구가 있었고,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전 형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발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미국에서는 인간 유전자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전자 자체가 등록이 되더라도 미국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특허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특허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독점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논문은 교수님이 직접 작성했다 하더라도 특허 출원 전에 공개된다면 이러한 신규성의 이유로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논문이 공개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인 네 번째 특허 요건인 진보성입니다. 특허가 등록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바로 진보성입니다. 실무적으로 특허가 거절되는 90%의 이유가 바로 진보성 때문인데요. 특허는 세상에 없다고 해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선행 문헌에 비해 기술적으로 진보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의 발명에 신규성이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젓가락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신규성은 있습니다. 그럼 진보성은 있나요? 저희가 이걸 글로 쓴다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풍기가 부착된 젓가락 이렇게 썼다면 진보성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만 썼다면 진보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선풍기도 세상에 있었고 젓가락도 세상에 있었는데 이걸 부착한다는 개념만으로는 진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종래 기술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 기술을 합쳤을 때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성적 특징에 특허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발명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예시죠.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세상에 연필도 있었고 지우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필과 지우개를 합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면 지우개가 부착된 연필이 특허가 등록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단순히 지우개가 부착된 연필 이렇게는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가 결합될 때 기술적 문제점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한 어떤 알파가 있어야 특허 등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최종 결과물은 연필과 지우개가 합쳐질 때 연필과 지우개는 이종 재료이기 때문에 접착제로 잘 붙지 않고 또한 지우개의 크기가 이렇게 컸을 때 부착된 연필의 무게중심 때문에 글이 잘 쓰여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우개의 지름을 연필의 지름에 맞추고 또한 접착제뿐만 아니라 금속을 통해 물리적 압착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구성을 추가된 이러한 부분이 진보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낼 때 종래 기술의 조합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래 기술의 조합이 될 때 기술적 문제점이 있고 그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합니다.